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 내 이낙연 후보와 김종민 의원의 검찰개혁 면피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수박들에 대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추 전 장관은 당시 김종민 의원의 믿을 수 없는 적폐검사의 인사청탁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팩트였는데요.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김종민 의원이 사실은 민주당 내 수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적폐검사를 잘 봐달라는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사실 무근이자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김 의원은 이날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그 검사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전이나 후나 만난 적도 통한 적도 없다며, 따라서 그 검사가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를 위해 무슨 청탁을 할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추 전 장관이 폭로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2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에 항의하며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검사가 자기 뜻이 아니라 주변 압력 때문에 사표를 냈으니 본인 의사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이를 추 장관에게 전달한 게 전부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당시 추 장관은 해당 검사로부터 직접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사표 수리를 한다고 했고, 저도 알았다고 해서 끝난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담당한 당 최고위원으로서 받은 제보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관에게 전달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김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이 맞는 검사라는 정보를 누군가 내게 기뜸해줬고 장관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했다며, 그 문제로 추 장관을 일부러 찾아가 전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다른 일로 만났을 때 전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김 검사가 김 의원을 찾아가 사표 처리를 청탁했다고 한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얼굴도 몰라 혹시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누가 정식으로 부탁했으면 그 친구와 직접 통화라도 했을 텐데 그냥 단순 정보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말이 길어지면 이상한 거죠. 의혹에 대한 반박과 주장은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해명이 명쾌하지 않거나 무언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해명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말이죠. 전 김종민 의원의 말이 변명으로 들립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를 통해 방송된 긴급 라이브 찐 검찰개혁 뽀개기에서 김 차장 검사가 자신이 던진 사표에 대한 반려 요청을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 의원을 찾아가 사표 철회를 청탁했고, 김 의원이 내게 찾아와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달라는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요? 검사장 찾아가서 동반 사퇴합시다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건 기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납작 불입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서 장관을 상대로 내가 항명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표 안 냈던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무슨 이낙연 대표가 뭐 기다려 아저씨가 돼서 위로해주라 이게 아니고, 장관님 그거 좀 잘 봐줄 수 없나요? 그 개혁해야 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어떤 검찰 개혁이나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약간 인사청탁, 누가 민원.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관이 오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렇죠. 분명한 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전 적어도 추 전 장관을 더 신뢰합니다. 김 의원에게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변명보다 사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미 분노한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23일 주말에도 정치 개그맨 윤석열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저희를 웃겨줬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느닷없이 튀어나와 민지 타령을 해대는가 하더니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분노했는데요. 짧기도 짧은 3개월의 정치 경력에서 그가 보여준 거라고는 느닷없는 분노와 앞뒤가 없는 무논리 주장뿐이었는데요. 누가 써준 걸 읽는 건지 아니면 극우 유튜브를 보고 습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안을 보는 그의 짧고 얕은 식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사안마다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500여 년 전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마키아빌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10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힘당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22일 최근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처가 관련 보도를 고소한 것에 대해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윤 청장 부인 관련 줄리 의혹에 대한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국힘당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 카드 검토 기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후보님 여기 아까 발표하신 거에서 언론의 대가를 물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이중적으로 언론이 져야 되는 부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작 후보님도 후보님과 후보님 가족에 대한 보도를 법적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는 공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약간 모순되는 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저나 우리 가족의 피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이 징벌적 그 배상이라든가 또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진행하시는 그 소송권은 계속 언론사들 소송권 진행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의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건 해야죠. 그게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 고소하신 게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에요. 고소하시면 현재 이 법은 민사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질문해 추가적으로 주시죠. 조금 더 질문 더 이어받겠습니다. 네, 한두 개만 제가 네. 더 받고 이제 가겠습니다. 윤 전 청장은 회견 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법적 대응이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와 가족의 피해와 관련 없이 과도한 징벌적 대상이라든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이 법의 대선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자신과 관련된 건 아무 문제도 없고 다 괜찮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반대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누가 봐도 진실을 말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애매모호한 그의 상식과 원칙이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가 말해온 법과 정의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걸 내로남불, 윤노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2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가 순삭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그 기사는 당내에서 윤 전 청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도 버린 윤석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